네, 여러분 이번 시간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집안이 나옵니다. 집안에 관련된 얘기 좀 할까요? 네.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계획 조사 수립 집안계획 조사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9페이지 분 집안 조사요. 집안 조사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사전 조사, 예비 조사, 본 조사, 추가 조사 이렇게 네 가지 집안 조사 순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 예비 조사 단계가 어떤 기초를 뭘로 쓸 거지? 그래서 기초 구조 형식을 대략적으로 대충 결정 짓는 단계가 예비조사 단계라는 거 이 정도만 좀 봐주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집안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집안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잘 보실래요?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 대학교 나와도 대학교에 4년 동안 이런 걸 배웠어도 이 의미를 제대로 인식 못하니까 이거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혼동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지엘이 있어요. 자, 지엘이 있으면 조금 땅을 파니까 자, 나뭇잎 썩은 뭐 부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가니까 뭐 자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더 큰 바위가 있어. 근데 저기 가니까 또 모래층이 나오고 여기는 진흙 뻘땅이 나오고 여기가 정말 큰 바위층이 있어. 이렇게 몇 메타 들어오니까 무슨 층 이걸 알아보자는 게 여러분 집안은 조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주상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안 조사를 해서 이 주상도를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몇 메타 들어가니까 무슨 땅, 몇 메타 들어가니까 무슨 땅 하니까 말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기초로 할 건지 결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집안 조사 그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자, 집안 조사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짚어보기. 이걸 어떤 데는 탐사관 고증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표현인데 여러분 짚어보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쇠 막대기예요. 쇠 꼬쟁이를 갖다가 쇠 파이프는 아니에요. 꽂아서 그 끝에 촉감 가지고 무슨 땅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깊이는 절대 못합니다. 왜요? 내 키보다 높은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5m 이하는 이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 가스관 꽂음법. 가스관이라는 얘기는 파이프를 꽂는다는 얘기예요. 파이프. 자, 파이프를 꽂으면 그 파이프 안에 흙이 들어가겠죠. 그 흙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스관 꽂음법이에요. 자, 네 번째, 시험 파기. 시험 파기입니다. 자, 시험 파기는 한번 파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깊이는 못 팝니다. 왜? 무너지니까. 보통 그래서 2 내지 3m 정도밖에는 깊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링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부분 우리 건축 공부한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내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링. 자, 보링을 표현을 찾아보면 천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멍을 뚫다는 표현이죠. 천공. 그러면 어딜 구멍 뚫어요? 땅에 구멍 뚫어. 자, 그런데 이거 보신 분도 있어요. 자, 요즘은 여러분 지하수를 많이 안 팠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지하수를 팔 때 보면 이렇게 쇠 파이프를 이렇게 삼각대로 걸쳐놓고 요게 파 들어간단 말이야. 파이프로. 그래서 이 파이프로 파 들어가면서 파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흙이 나오는 거죠. 구멍 뚫었어, 안 뚫었어? 뚫었어. 그러면서 무슨 흙 나오니까 얘는 얼마 들어니까 무슨 땅, 얼마 들어니까 무슨 땅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링하는 목적이 굉장히 있어요. 목적. 우리 교재 볼까요? 지질, 지진 상태, 수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게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주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상도 작성입니다. 하기 위해서 보링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원위치 시험. 이거하고 똑같은 편이 여러분 사운딩 테스트예요. 요 사운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시료를 채취하는 거죠. 샘플. 자, 그래서 토질 시험도 하는 거죠. 또 지하 수위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보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링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 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3가지, 4가지 해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 자, 회전식 보링 있고, 두 번째, 충격식, 자, 수세식, 그 다음에 오거식 보링. 자, 이렇게 4가지 종류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지금 아마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4가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요 끝이, 왜 여러분들 콘크리트 틀 때, 구멍 뚫을 때 코어들이 있죠. 그것처럼 끝이 다이아몬드 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안으로 나중에 흙이 다 들어갈 거야. 그래서 파이프를 하나씩 조립을 풀러서 톡톡 치면요, 동그랗게 소세지처럼 쑥 빠져나와요. 그래서 무슨 땅인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한 방식이에요. 가장 정확해. 왜? 불규란 시료 채취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불규란을 다른 말로 흐트러뜨리지 않는 시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셨죠? 흐트러뜨리지 않는 이런 편이 여러분 불규란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충격식인데 이 충격식은 두드려 박으면서 물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물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흙이 정확히는 몰라요. 대충은 알 수 있어도. 수세식도 마찬가지예요. 오거식은 여러분 드릴로 구멍 뚫는 거예요. 자, 드릴로 구멍 뚫을 때 뭐가 있냐면 얘는 흙이 가루가 돼서 나오니까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기본적인 보링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종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보링을 하는 도중에요. 하는 도중입니다. 자, 보링을 하는 도중에 제가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을 뚫었는데 당장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알고 싶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손을 집어넣어서 쑥 집어넣어서 쭉 빼서 무슨 땅이나 알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깊다는 얘기지. 손이 안 닿아. 그러면 손 대신에 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관을 빼고 파이프를 집어넣어요. 파이프. 자, 파이프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 흙을 뺄 수 있는 스푼 샘플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뭘 떨어뜨리냐면 줄을 달아요. 자,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이 주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추인데 요 추에 무게가 존재합니다. 무게는 어떤 데 보면 63.5kg라고도 하는데 어떤 데는요 63.7kg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요 둘 다 맞아요.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러분 낙하 높이에요. 이 낙하 높이도 존재합니다. 어떤 데는 75cm라고 써 있고 어떤 데는 76cm라고 있는데 둘 다 맞아요. 이거 구분하지 마세요.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추가 여기 떨어뜨리니까 얘가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게 30cm 들어갈 때까지 몇 번 때렸는지 타격 횟수를 세고 있어야 돼. 타격 횟수. 이 타격 횟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넘버에서 n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n값. 자, 그러면 n값은 무슨 뜻이냐면 타격 횟수예요. 자, 그래서 이 n값이 간혹 가다가 크다, n값이 작다라고 하면 보실래요? 땅이 단단하면 30cm 들어갈 때까지 여러 번 두드려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경질 집안이에요. 작다는 얘기는 금방 들어간다는 얘기죠. 연질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n값은 있죠? n값은 최대가 몇이냐면 50회야. 그러니까 시다가 50, 51, 52 하면 이제 셀 필요 없어. 최대값이 얼마예요? 50이야. 그러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세도 되는 거야, 이것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러한 시험의 방법을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험 방법을 여러분 표준 관임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표준 관임시험 너는 뭐 할 때 쓰냐라고 물어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질 집안에 밀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밀도 측정.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멍을 누가 뚫어놨냐면 보링을 하는 도중에 한 거예요. 아셨죠? 보링이 안 뚫으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 표준관임 시험은 뭐가 중요하냐면 점토 집안에 쓰는 게 아니라 사질 집안에 쓰는 시험 방법이라는 거죠. 점토 집안에도 할 수가 있는데 점토 집안은 정확하지 않아요. 주로 사질 집안에 해야 이 값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표준관임 시험은 어디에 산다고요? 사질 집안에 산다고. 이런 얘기들을 또 물어보죠. 자, 그러면 사질 집안에 한다는 얘기는 점토 집안에서 하는 시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죠. 보실래요? 자,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보링을 하고 있어요. 자, 보링을 하다가 이 땅이 진흙 땅일 것 같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십자 형태의 베인을 집어넣어. 이런 베인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기계로 돌려봐. 회전을 시켜봐. 사람이 여러분 회전 몇 번 하는지 못 세니까 기계로 셀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회전해서 얘가 진흙이 끈적끈적거리면 회전력이 적어질 거고, 이게 끈적거리지 않으면 회전이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시험이 베인 테스트예요. 그래서 자, 이 베인 테스트는 어떨 때 쓰냐면 점토 집안에 끈적끈적거리는 점착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토 집안에 쓰는 집안의 조사법이라는 거죠. 자, 잠깐만요. 지금 이 베인 테스트 표준 관념시험인데 이 구멍은 지금 누가 뚫어놨다고요? 보링이 뚫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보링이 안 되어 있으면 표준 관념시험 못하고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 못하는 거예요.